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에 우리도 그냥 도망가 버리자라는 공분이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번 김호중 사태의 음주운전 혐의 제외 될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결국 법조계의 의견처럼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 많은 법조계 변호인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김호중의 이번 사태 둘 중에 하나다. 강력한 징역형이 선고되던가 아니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빗발쳤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력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조남관 변호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거물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을 만큼 그 경력이 그야말로 화려하다 못해 끝판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호사를 이미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선임을 했던 김호중과 소속사 입장인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엄청난 경력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업계의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번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가 됐는데 법조계의 많은 변호인들이 의견이 상충됐을 만큼 이번 사태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대중들은요, 우리도 도망가 버리자 공분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무혐의라니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도망가 버리고 다음날 잡혀라.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당당한 음주운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결국 사고를 냈다라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왜 기소를 못했냐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측에서 확실한 증거인 뺑소니를 가지고 확실하게 김호중을 구속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 혐의는 아예 제외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평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대중들의 입장에선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사실 최근 신영대 의원이요, 음주운전은 법규 위반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그 자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김호중법 방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금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김호중 방지법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작 이 방지법을 만들게 만든 이 김호중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 받는다. 굉장히 우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이 신영대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결국 김호중이 도망을 갔고 추가로 술을 마셨고 차후에 시간이 흘러 자수하는 이 모든 행각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하나의 꼼수로서 제대로 활용이 됐다라는 비판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꼼수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이 신영대 의원은요, 분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마시는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번 김호중 방지법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꼼수를 부린 건가? 김호중의 소속사 간판 바꿔달기 논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폐업이 아니라 사명을 변경했다.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전혀 없다. 자, 그런데 사실 많은 언론 기사들과 많은 유튜버들은요, 입을 모아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꼼수가 아니면 도대체 뭘 꼼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실제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일 날 갑자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명을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엠NC로 변경을 했다. 지금 이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소속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당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사명이 변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서 생각 엔터테인먼트는요,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사건을 회사 대표와 본부장 등이 은폐하고자 한 혐의가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무리를 빚은 것에 사과하면서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 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손호준 씨, 금잔디 씨, 홍지윤 씨 정말 많은 소속 아티스트들과 전속 계약을 종료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폐업이 아니라 사명을 변경했다. 물론 생각 엔터테인먼트는요, 우리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여기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가 전혀 없다. 확대 해석 자제를 해주길 당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으십니까? 많은 대중들은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요, 신뢰도가 1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빗발치고 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꼼수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꼼수냐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이 연예인들이 다 전속 계약을 종료했고, 임직원들도 전원 퇴사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꿨다라고 했는데 그런 해명에도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폐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단하고 바로 폐업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냐. 직원들의 거취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들이 있어 이름을 바꾼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저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폐업을 할 업체가 이름을 바꿨다라는 얘기는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정말 주변에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곧 폐업할 건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는 곳 본 적 있으십니까? 말을 또 바꿨어요. 폐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폐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단하고 바로 폐업할 수는 없지 않냐. 직원들의 거취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들이 있어 이름을 바꿨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직원들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굳이 이름을 왜 바꿔야 합니까? 아니,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단한 건 중단을 하는 거고 이제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그 어떤 연예인도 계약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중단하면 중단한 거지 이름을 굳이 왜 바꿔야 하나요? 그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단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김호중 소속사에 이 사태를 모르고 또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라던가 소속사를 알아보는 연예인들이 생길 수 있으니 라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 글쎄요.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김호중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김호중 사태를 모르는 연예인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조차 김호중의 사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려가 돼서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아트앤 MC로 이름을 변경하고 11일날 등기까지 마쳤다라는 건요. 폐업 얘기가 나오고 있던 그 순간에 이미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김호중이 결국 징역형이 아닌가 보다. 집행유예가 나오나 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을 바꾼 관계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호중 본인이요, 이번 매니지먼트를 철수하며 사명을 변경했고 다른 뜻이 없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이 김호중에 대하여 징역 30년형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법조계 의견과는 다르게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 첫째,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봤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징역 30년이 나온다라는 예상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김호중의 형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뭐 뺑소니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의 결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김호중이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법조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서 징역형, 교도소나 구치소를 가는 게 아니라 풀려나서 집행유예 기간으로서 이번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이제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김호중이 정말 집행유예가 나왔다라고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김호중 구치소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치소에서 나오죠. 구치소에서 나온 김호중이 집에서 자숙을 할까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숙하고 나서 김호중이 그럼 교도소도 가지 않는데 뭘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어떻죠? 활동을 어떻죠? 하게 될 가능성이 어떻죠? 상당히 높다. 방송 활동은 못하지만 공연, 콘서트, 팬미팅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소속사가 폐업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김호중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지죠. 그런데 만약 김호중 소속사가 폐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연예인들과 다 전속계약 해지를 했는데 지금처럼 사명을 바꾸고 나서 김호중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중이 집행유예를 받는 순간 어떻죠? 당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활동을 슬슬 재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거 꼼수 아니냐, 폐업하려고 했다가 김호중이 합의를 보고 요번에 음주운전 혐의가 미적용이 되면서 결국 김호중이 징역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겠구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어떻다? 소속사가 있어야지 나중에 활동을 바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까지 냈던 120억 원의 선금들, 위약금들 갚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물론 소속사에서는 절대 아니다, 꼼수 아니다라고 했지만 만약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속사 입장에선 폐업하려고 했고 그래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접어서 이름만 바꾸었고 직원들의 거취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김호중 씨가 다시 활동을 하게 돼서 그냥 우리가 그 활동하는 거를 이어나가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호중 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던 이 와중에 이제는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가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비판이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음주 혐의 왜 빠졌는지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미 한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 사태가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볼까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도주를 부추긴다. 이제 사고 나면 도망가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음주 걸리면 무조건 도망갔다가 며칠 후에 출석하면 된다. 이거 검찰 없어져야 한다. 술 먹고 운전하고 사고치고 잠적해라. 잘 가르쳐주네. 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제 음주운전하면 사고 났을 때 무조건 도망가라. 그리고 술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관 변호사 선임을 잘했네. 돈값 했다. 결과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네. 자, 이런 비판이 왜 계속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측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김호중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뺑소니에 집중을 한 것인데 이게 또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제외된 걸 보고 많은 국민분들은 음주운전하면 냅다 도망부터 치는 김호중 가이드법이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술 더 마시게 된 전략이 통하게 된 건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도망을 친 다음에 자신이 묵었었던 숙소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완전 들이켰지 않습니까? 결국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도망을 치고 추가적으로 술을 마신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너무나 지금 나와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검찰 측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대중들은요, 분노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 단계에서 빠지고 말았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선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역추산 방위의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고 김호중도 인정했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기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검찰 측에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했고 김호중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결국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무혐의에 대해 음주운전은 도망이 답이냐, 법 자체가 이상하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의 재현과 다를 바 없다. 결국 김호중과 전관 변호사였던 이 조남관 변호사의 파워가 여실히 작용을 했던 걸까요? 하지만 결국 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를 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9일 날 국회에서 드디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영대 의원이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서는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높일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김호중처럼 도망가면 무죄가 되는 건가, 무슨 법이 이러냐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지만 이제 음주 무혐의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게끔 김호중법을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개정안이 통과돼서 선정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김호중 자체에 대한 상황 아닙니까? 여전히 기사마다 댓글들이요, 막 빗발칩니다. 사고 나면 일단 도주하고 잠수를 타버려라.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관례와 판례가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 모양이냐, 수치가 측정이 안 된다고 음주가 아니냐, 진짜 멋진 나라다. 음주하고 일단 도주하고 추가로 술 마시고 자수하고 집에서 마셨다 해야 된다. 자, 이러니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김호중 사태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빗발치고 있어요. 도대체 음주운전 혐의가 왜 빠졌을까라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소조차 못했을까? 알코올 농도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검찰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판단한 것 같다.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측 역시 김호중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라는 지적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유사한 사법방해 꼼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예요. 쉽게 말해서 김호중법이 오늘 발의가 됐지만 입법까지 확정되어서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술 마시면 냅다 도망가고 추가로 술 마셔버리고 자수하는 이 김호중 꼼수라고 하죠. 김호중 가이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김호중 소속사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라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탑급의 전관 변호사를 쓰면서 자신했는데 구속 기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당황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거액을 투입하여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철저한 대응으로 김호중의 불구속 기소를 자신한 소속사가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은 의미가 크며 강성한 팬덤을 가진 김호중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경제 활동에 나서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속 기소가 아니라 그냥 기소를 했다면 이제 19일 날 기점으로 구속 수사 기간이 종료되며 보석금을 내든 나오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나와서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구속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에도 그만큼 검찰 측에서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김호중 소속사 내부에서도 직원들만이 아니라 연예인들도 김호중이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한 연예인은 조언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속 기소가 되니까 굉장히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김호중 본인이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높지 않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검사와 유무죄를 다툴 만한 여지가 많지 않고 이럴 경우 한 번의 재판이 열리고 그 다음 기일에 선고가 보통 내려진다고 합니다. 재판이 빨리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호중 본인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만은 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럼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거 집행유예나 감형되는 게 아니냐. 최근 김호중이 합의까지 받지 않냐.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소개해드릴 가짜뉴스 채널의 영상이 있습니다. 김호중법 발의는 맞거든요. 근데 구속, 연장, 구치소, 면회온 여자 정치. 자, 이런 사실은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땡땡땡 제가 말했던 가짜뉴스 채널이죠. 여기에서 또 어김없이 썸네일에 웬 여자가 방문을 한 것처럼 무슨 면회를 찾아온 여자의 정체니 뭐니. 자, 이런 가짜뉴스가 김호중이라는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팩트는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 김호중에 대하여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칼을 갈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 측에선 김호중에 대하여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구속 기소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한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이 구속 기소, 그러니까 김호중이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구속 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되게 되어 있을까요? 보통 연장을 할 수 있죠. 검사에 의해서 1차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은요 2개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김호중이 현재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최소 지금 시점으로부터 2달 정도는 구속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호중이 집행유예가 되면 풀려나게 될 텐데 라고 걱정하고 계시지만 최소 구속 기소 때문에만으로도
김호중이 지금으로부터 2달 정도는 좀 더 구치소에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깜짝 놀랄 기사가 하나 더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뺑소니 기소 김호중 구치소의 생활이 길어지게 된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하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이 2개월인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검찰 측에서 19일까지 김호중의 이 구속 상태를 연장한 것처럼 법원에서도 2개월씩 2번 더 연장을 해서 최대 6개월간 구속시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김호중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대에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말하면 어떻죠? 최소한 김호중이 6개월 정도는 구치소에 남아있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깜빵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좀 정의 구현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 싶은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결국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뺑소니 혐의를 지목받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법의 망을 정말 교묘하게 피해 나가버렸다.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범인으로서 이 범죄 행각을 기가 막히게 지금 피해 나갔습니다. 사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보세요. 원래 김호중 본인은요, 징역형 30년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김호중 같은 경우는 징역 30년형 수준으로 받을 수도 있다. 복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많은 법조계에서 징역형을 확신하고 있고 김호중에 대하여 최대 3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였다라고 이야기를 떡하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법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팩트를 가진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변호사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차에 타고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갔다. 원래 음주운전도 처벌이 심해져 있지만 과거부터 따져봤을 땐 뺑소니가 더 심각합니다.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 없는 차를 들이받고 가는 것과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건요. 그 죄의 죄질과 형량과 무게감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뺑소니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런데 산술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징역 30년형이냐, 오버하지 마라, 왜 낚시 썸네일을 거냐? 여러분, 이게 낚시입니까? 물론 징역 30년형 선고를 정말 한다 하더라도 30년형 다 받기 어렵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항상 최고형을 기소하긴 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 단계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김호중 본인이 징역 30년형을 100% 받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3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을 정도다라고 비판하는 건 굉장한 팩트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나아가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음주뺑소니 혐의 김호중, 뉘우침 없는 남탓만 되풀이하고 있어 괘씸죄까지 추가가 된다. 자, 뭔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김호중 본인이 분명히 구속 기소를 당했는데 법망을 교묘하게 지금 피해 나가서 많은 분들이 경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얘기 언제 하냐 답답해 하실 텐데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팩트로 전달 드리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앞에 법조인들이 30년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나아가서 계속하여 남탓만 하는 되풀이에 괘씸죄까지 추가가 됐다. 최근 김호중은 자신이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하는 데 있어서도 경찰 측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똑똑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개인 연락처는 개인 정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이 협조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김호중은 지금 뭐 완전 형사권에 있는 뺑소니의 주범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경찰 측에서 굳이
전화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서 돈으로써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이 피해자 측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굉장한 감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합의하는 데 있어서 만약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고액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해버렸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 감형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올 가능성도 어떻죠? 충분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의 이 괘씸죄 이것까지 추가가 됐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뭐 30년형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1년에서 3년의 징역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오늘 날짜가 18일인데 이제 19일이면은 김호중이 구속 수사 기간이 끝나는데 출소는 하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소 못 합니다. 자, 왜냐? 드디어 말씀드릴게요. 김호중이 결국 구속 기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음주 뺑소니의 결말이 결국 구속 기소로 나오고 말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했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속 기소라는 거 가지고 김호중이 징역 몇 년이 나온다. 검찰이 얼마를 구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소라는 건 김호중을 지금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바로 징역형으로 구치소에서 잔류하게 만들거나 나아가서는 교도소로 보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속기소의 뜻을 좀 보면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이 19일 날 원래 이 구속수사기간이 끝나면서 뭐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등 아니면 뭐 그냥 잔류하게 될 수 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와, 이 검찰 측에서는요 보석금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날짜가 끝나기도 직전 날 19일 날 구속수사기간이 종료인데 18일 날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싫어요.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로 김호중 재판으로 넘겨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구속 기소된 김호중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속 기소를 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김호중 본인이 아시다시피 뭘 했습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봤잖아요. 많은 법조계와 방송가에서는 쏟아졌습니다. 이거 김호중 감형받는 거 아니냐? 형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김호중이 집행유예나 정말 적은 처벌로 결국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는 게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김호중이 더 이상 다른 꼼수를 쓸 수 없도록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기소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의 구현이 되고 있구나. 뭔가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왜냐? 구속 기소가 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벌써 가슴을 치는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 김호중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측에선 김호중이 만취 상태에 운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특정범죄 아마 가중처벌법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음주 또는 이런 것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에 처벌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김호중에 대하여 0.031%로 추산을 했지만 검찰 입장에선 이 계산만 가지고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의 추산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해놓고 김호중은 차를 들이받고 튀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김호중이 한 달 사이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어떻습니까? 합의도 받죠. 그러니 김호중에 대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괜히 적용하여 재판부에 올렸다가 이거는 당시에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과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거 김호중이 자칫 잘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형 자체가 감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 측에서는 그럴 바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걸 100% 증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김호중이 사람이 있는 차를 치고 도망을 갔고 증거를 인멸시켰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조작 은폐를 진행했다. 이것이 너무나 괘씸하다. 그런데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니 비틀거리는 영상부터 이런 CCTV의 증거들을 근간으로 하여 김호중이 어찌됐건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까지 보여진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특가법으로서 처벌해달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최대한 쉽게 얘기해 봤는데.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은 되지만 100% 입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것을 음주운전 혐의는 뺐지만 특가법을 적용하여 뺑소니를 중점으로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김호중은 재판에 등장을 하여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혐의가 너무나 모호한 증거들밖에 없지 않냐라고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음주는 시인했지만 그게 음주운전으로 100% 인정받지 못하는 이 법의 허술함이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결국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 또 다른 꼼수를 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명확함에도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호중을 정점으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음주운전이 의심이 됐고 어느 정도 정황 증거도 영상들로 갖고 있고 본인도 술 먹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냐.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비판들이 아주 그냥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는 보세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 등의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김호중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입증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에 뺑소니로서 확실하게 구속시켜버리겠다라는 의지를 활활 태우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빠르게 기사를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이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뺑소니 사건 35일 만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 양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택시기사 A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정차해 있었던 차량을 이렇게 큰 차가 완전 자신의 차를 올라탔으니 이거 뭐 운전대 잡을